네, 그럼 여기서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현민 씨의 그 물벼락 갑질, 그 쓰나미가 아주 거세게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양호 회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게 참 총수 일가 전체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 일단 뭐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원래 쌓여 있던 어떤 잘못, 적폐가 드러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지금 조현민 아닙니까? 아마 그 딸이라 하더라도 좀 미울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이거 같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또 그에 대한 뭐 수사와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이제 뭐 조양호 회장이 들어가면서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죄송하다는 말은 뭐 다 같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뭐 조현민 씨, 조현아 씨, 그다음에 이명희 씨.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 조양호 씨까지 사실은 뭐 4번째고요. 그 사람으로 따지면 그리고 차례로 따지면 8번째라고 그럽니다. 8번째. 예, 뭐 2번씩 나와서 조사받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요. 그 전에 뭐 땅콩회항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폭행 갑질 또 뭐 가사 도우미 그다음 불법 고용 혐의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말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들어가면서 상당히 뭐 착잡하고 그럴 텐데 오늘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상속세 탈루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횡령 배임. 이거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들 중에서는 이제 조원태 사장 빼고는 모두가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지금 워낙 여러 가지 혐의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부분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상속세 탈루 혐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내면은 이제 세금 포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금 포탈 액수가 많으면 그걸 이제 특가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은 조양호 회장의 일가들을 그 형제 자매들을 모두 말하는 겁니다. 그 조양호 회장의 형제 자매가 그 조남호 씨라고 있고요, 조정호 씨라고 있고 또 사망했지만 조수호 씨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현숙 씨라고 누나가 있죠. 이 5남매가 조중훈 회장이 사망했을 때, 그때가 2002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는데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 이제 다른 건 냈는데 문제는 프랑스에 있던 부동산, 스위스에 있던 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돈 이런 것들을 상속받으면서 그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상속세 탈루 혐의고요. 두 번째는 횡령하고 이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양호 회장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뭐 동생들은 아니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 다른 회사를 내세워서 뭐 트리온 무역이라든지 미오 인터내셔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상속세 포탈, 그다음에 횡령과 배임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조양호 회장의 혐의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통행세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원태, 조연아, 조현민이 3남매 일가가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았다. 쉽게 시청자분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게 통행세라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결국 이제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것이 조양호 개인의 것이 아니죠. 그것은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회사인 겁니다. 물론 채권자라든지 내지는 종업원 모두가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임의로 돈을 뺐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뺐으면 그것은 횡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른 A라는 업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 A라는 업체한테 특혜를 주게 되면 특별히 그거는 이제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특혜를 줬다는 건데요. 지금 트리온 업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자신들의 아이들,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조현민, 조원아, 조원태 이런 사람들과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양호 씨하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의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일감을 줍니다.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업체가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이 대한항공에서 뭐 B라는 업체하고 직접 거래를 해도 되는데 그게 면세품입니다. 이 면세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면세품을 직접 대한항공이 받으면 되겠죠. 근데 직접 안 받고 이 트리온 무역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이 면세품을 납품을 받는 거죠. 그럼 트리온 무역은 손 안 대고서 그 이득을 챙길 수가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를 가운데 넣어가지고 사실은 하는 일 없이 돈을 챙겨 먹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행세라고. 예, 그걸 이제 통행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납품업체 가족들이 다 공동 대표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횡령 배임 혐의가 가족들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미호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명희 씨가 이제 조양호 씨가 공동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했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올려놓고 자기는 거기에 아무런 관련도 하지 않았다. 돈을 뭐 거기서 챙겨 먹은 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실질적으로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고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이름을 올려놨을 뿐만 아니라 돈을 챙겼다라고 한다면 역시 조양호 씨뿐만 아니라 그 일가도 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리 지금 통행세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배임이라든지 횡령 이런 부분은 이 아들이라든지 딸들은 아직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조양호 회장의 범죄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름을 올려놨을 뿐이지 어쩌면 조양호 회장이 한 범죄다 이렇게 봐가지고 일단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자식들을 수사하진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조양호 회장을 수사해 보고 거기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조양호 회장이 그 통행세라고 하는 어떤 회사를 세웠는데 그럼 그냥 본인 이름만 걸어놓으면 되지 굳이 왜 3명의 자식들의 이름까지 공동으로 올려놨을까? 이런 좀 그건 이제 그래야만 그 주주로 올려놓고 공동대표로 올려놔야만 대표로 올려놔야 월급을 다 갈 수 있죠. 공동대표로 대표로 올려놓으면 이름만 올려놔도 몇 천만 원씩 월급을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주로 올려놓으면 거기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만 올려놓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식들을 같이 올려놔야 거기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을 받아갈 수도 있고 내지는 배당을 받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서 월급을 받고 배당을 받아가고 이것도 결국은 부당이득을 함께 이렇게 편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분들도 그 통행세라는 것이 바로 부당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부당이득을 주고 받으면 자기가 이제 받으면 그건 횡령인 거고 직접 가지면 남한테 주면 이제 배임인데 이 대한항공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을 줬다, 부당이득을 줬다. 그래서 이제 배임죄가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이 세 자녀를 다시 또 소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는 그 여부를 이제 말씀이셨고요. 따져봐야 됩니다. 상속세 탈루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진 신고를 2016년에 이미 했다. 한진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상속이 된 거는 2002년에 된 겁니다. 그 피상속자가 조중훈 전 그 고 회장이죠. 사망하면 바로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데 이 조양호 회장 일가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이 있는지를 몰랐다.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나요? 5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상속세 탈루액만. 상속세 탈루액만.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2016년에 알았다. 알고 나서 바로 자기들은 자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일부러 탈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세금 당국에서도 국세청에서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그것을 캐치해가지고서 상속세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16년 그 신고할 때까지도 부과가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자진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자진 신고를 했다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이게 탈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고발을 안 해요. 그러다가 올해 4월에 와서야 고발을 합니다. 이 세금 포탈은 국세청에서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에 들어서야 국세청이 고발을 하고 이제 검찰이 이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도 이걸 만연히 좀 묵과해주지 않았나 이런 어떤 비난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아니 세금이 한 500억 정도 되면 상속 금액이 상당할 텐데 일반적으로 상속을 그 정도 돈을 상속을 받을 때는 야 이게 세금이 얼마일까 이 생각부터 하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요? 몰랐다라는 이제 거는 어쨌든 이제 지금 조양호 회장 일가가 얘기하는 것은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몰라서 못 냈다. 그래서 2016년에 알고 나서 바로 자진 신고를 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정말 몰라서 못 냈다면 그걸 법적으로 죄를 묻기는 어렵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금은 받을 수 있지만 죄가 되려면 알고서도 안 내야 죄가 되는 거지.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몰랐는지 이건 하나의 쟁점이 될 건데 물론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액수도 크고 세금을 한 500억 냈다면은 그 받은 어떤 그 액수 말이죠. 그거는 뭐 1,000억이 넘지 않겠습니까? 한 40%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는 것이 정말인지 이걸 좀 수사기관에서 봐야 될 겁니다. 이미 시간이 뭐 오래 전이기 때문에 그걸 수사기관이 조사를 잘 할 수 있을지는 글쎄 말입니다. 오래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조양호 회장이 검찰에 들어갔는데 글쎄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냐. 보통 이런 경우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죄가 되나요? 네, 쟤는 뭐 상당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 포탈이 굉장히 죄가 무겁습니다. 아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포탈하면 그게 형법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세금을 많이 포탈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가중해서 처벌한다 이런 말이죠. 이 세금액 포탈액이 1년간 1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500억이니까 예. 우리는 5사람이 했지만 이제 공동으로 이거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뭐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되면 500억에 이것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죠. 그 다음에 뭐 도망의 염려라든가 또 뭐 증거 인멸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긴 하는데 이렇게 범죄가 중대하고 또 혐의를 부인하면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발부할 만한 사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발부 여부는 말이죠. 아까 고의 왜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고의가 좀 인정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몇 가지만 좀 더 변호사와 여쭤봐도 네, 돼요? 그렇게 예, 됐습니다. 예. 예. 저희가 궁금한 게 좀 많아서 네, 그러죠. 예, 네.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명희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명희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정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이 동영상에 뭐 음성 파일에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시청자분들. 네, 이명희 씨는 사실은 그 동영상 그 음성 파일을 보면 소리 지르는 것이 좀 과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저번에 소환돼 가지고 첫 번째 수사받은 것이 뭐냐면 상습 폭행, 그다음에 네. 특수 폭행 이런 폭행죄 수사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검찰에서 그때 얘기했던 것은 이 상습이라든가 내지는 특수라는 것이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구속을 면했죠. 그 다음에 다시 불려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불법으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제 그 취업을 하려면 F4 비자라든지 F6 비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D4 비자라고 그래가지고 취업 연수생으로 속여가지고 대한항공에 와가지고 마치 취업하는 연수생, 그것도 연수생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꾸며가지고 자신의 평창동 집에서 이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불려나갔죠. 예. 그래서 그때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출입국 관리법 위반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구속영장을 기각이 또 이제 됐죠. 기각이 돼서 구속을 면했죠. 예. 그래서 일단 두 번 면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지금 기소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 조양호 회장을 조사하고 나서 그 일가를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현민이든 뭐 조연아, 네 명 다. 조연아도 불법 가사 도우미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연아도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연아와 이명희에 대해서는 불법 가사 도우미 쓴 의혹, 예. 출입국 관리법 의혹 하나 있고 이명희 씨는 상습 폭행이라든지 특수 폭행 그 폭행 의혹이 있는 거고, 예.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조현민 씨도 뭐 폭행 의혹이죠. 예. 그다음에 조양호 회장이 이제 오늘 이제 조사를 받으면 아마 일괄로 이제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그렇게 이제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도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지 그렇습니다. 않았나요? 네, 그런 상황인데 또 조현민 씨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진에어 관련해서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에어에 대한 징계 여부가 조만간 맞습니다. 결정이 이번 주 난다고 금주 하더라고요. 중에 난다고 그래요. 예. 진에어는 뭐냐면요. 원래 외국인은 그 등기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항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회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조연아 씨 같은 경우 외국인으로 지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등기이사로 지금 선임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이제 등기이사를 올렸다가 자진해서 철회를 하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그 항공법에 의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면허를 취소하든지
과징금을 매기든지 그러니까 면허 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지가 있다면 이 고용 때문에 한 1,700명 정도 지금 고용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국에서 고민하는 것도 이걸 취소해버리면 면허를 취소해버리면 당장 1,700명이 직장을 잃게 돼요. 그래서 면허를 취소할지 아니면 과징금이 50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과징금을 매길지 아니면 면허 취소 그런 결정을 내리되 1, 2년을 유예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이 사안으로 보면 면허를 취소해도 충분한 것인데 이 뭐 진에어 그 대한항공 일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용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결정을 내린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그 영화 브이보 벤덴타에 나왔던 가면을 쓰고 이 대한항공 직원분들이 나와서 총수 일가의 퇴진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운동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총수 일가의 경영 퇴진 뭐 충분히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총수 일가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는 그 시위가 비 오는 날에도 하고 그 대한항공 직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자발적으로 뭐 시민들도 참여하고요. 뭐 노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야말로 이 갑질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것은 뭐 어떤 충분한 어떤 그런 항의로서는 효과를 갖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양호 회장이 이제 소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근데 여기서 상속세라든가 또 배임 횡령죄, 배임은 한 200억대거든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특가법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혐의가 짙어지고 그 구속영장이 또 청구된다든지 발부되면 아마 조양호 회장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퇴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뭐 전문 경영인이 들어설 수도 있고 하여튼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항공 노조에서도 퇴진할 때까지 하겠다 그렇죠. 멈추지 이렇게 않겠다는 얘기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